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개미나라 구경가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인류의 발달사를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해프닝이 많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오다가 유엔에 환경 문제에 관한 소분과위원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미국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한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 1974년경입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구가 이제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밤잠을 못 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 무게와 지구에 있는 그 사람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서 그 사람의 무게 전체와 지구 덩어리 무게가 같아지면은 이제 2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중력이 작용해 왔던 여러 가지가 복잡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잘 끌려가지고 지구와 이제 다른 혹성 또는 어떤 지구를 떠도는 그런 물체와 부딪혔을 경우가 생겨서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걱정을 되생각게 합니다. 그 영화로 얘기 드는 건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뭐 그런 내용의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석을 이제 지구에서 그 깨부수로 이제 투입되는 그런 못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연구해야구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연구비를 상당히 내놓고 환경학자들이 이런 경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석유의 수급에 따르는 생각이 이제 넓어지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석유뿐만이 아니고 이제 바다에서 석유가 이제 나는 걸 알고 여기저기 이제 석유 희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바다에 이제 구멍을 뻥뻥 뚫어 놓으면 지구 만틀 속에는 이제 아직도 마그마가 있어가지고 불덩어리인데 물이 쏙 들어가서 그 마그마가 식으면 지구의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제 유엔뿐만이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요. 좀 해프닝에 해당한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개미 사회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개미가 상당히 지구에서 진화된 어찌 보면 합리적인 체계를 이루면서 조직화된 사회를 건설해 나갑니다. 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그 엄격한 그 조직 사회가 돼서 여왕과 숫개미와 암개미인데 이제 암개미는 주로 생식 기능을 잃고 일개미로 이제 전락해서 사회적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의 사랑을 보면 수컷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개미와 함께 산림의 그 높은 나무의 꼭대기 위로 비행을 해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고 여왕개미 몸속에 그 정자를 한뿍 담아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운 왕국 건설을 위하는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조직사회가 되고 어떤 개미 생산에 대한 체계화된 걸로 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일을 하고 여왕개미가 탄생하면은 어린 개미들이 보필을 아주 잘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개미사회는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페로몬을 이용해서 자기 종족의 어떤 의사소통, 그래서 오래된 늙은 개미들이 그런 걸 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아주 잘 교육을 시키고 그 가끔은 이제 여러 가지 먹이로 인한 그 문제로 전쟁을 벌여서 치열한 전투를 해서 많은 개미들의 손상을 가져오고 그때마다 이제 그 페로몬을 빨리 치우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체를 치우는 방법이라든지, 놀라울 것은 그 늙은 개미를 봉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엄격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상으로 그 늙은 개미에 대한 양로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하는 것이 개미사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미들은 자연에서 먹이를 이제 얻게 되면 상당히 그 연락을 본부에 잘 해가지고 많은 개미떼들이 와서 먹이를 운송해가고 그럽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개미들이 그런 그 먹이를 보충하는 방법이 자연의 그 소위 자연물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사일에 전념해가지고 농사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나무잎 같은 걸 가져다가 그 소위 발효식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먹는다든지, 진딧물을 이용해서 그 진딧물에 이제 유액 중에 그 단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섭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농사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그 영농 기술이 발달됐다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랄 것은 개미 사회의 그 질병 퇴치 문제. 인간이 그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때문에 인류의 어떤 기동성이 정지되고 인류가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데 개미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동충하초 같은 것을 잘 보관하고 양육을 해서 먹이를 이제 연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가끔은 펑가이 즉 곰팡이의 그 어떤 기습으로 인해서 먹이가 변질되거나 개미 사회에 어떤 질병이 유행됐을 때 이 퇴치 문제는 인간 이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하고 시체를 정확하게 치운다든지 그 페로몬 같은 것을 제거해서 그 어떤 좋아하는 병균의 그 전파를 막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문화적 생활을 강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미 사회에서 재미있는 것은 개미도 그 늙은 개미를 봉양하는 그 양로 사상이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싸워서 그 전사한 개미들의 여러 가지 그 시체를 말끔하니 치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 사회 이상으로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나는 최근에 국회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제 소련이 전쟁한 지가 벌써 1년이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십조 원 10조 원인가 엄청 10조 달러인가 하여간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아주 저리로 차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 싸움에 끼어야 하는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면은 대만을 이제 중국이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겁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면 이제 북쪽이 남쪽을 침입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병도 해야 되고 전쟁 물자도 좀 돼야 하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6.25 사변에 우리를 돕는 한 16개국 정도의 나라 중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도왔지 않냐 하는 역사의식이 이 정도인 사람들이 상당히 고위직에서 활동하는 걸 보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도왔는지도 이게 모른다라고 하는 건 참 비참한 거지요. 비참한 거. 우리가 그렇게 역사의식이 없고 일본한테 그렇게 어떤 명확한 사과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물쩍쩍 넘어가는 그런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꼭 유리한 쪽만은 아닙니다. 대만 전쟁이 이제 중국 본토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참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되질 않습니다. 월남에서 미국이 당하지요. 걸프전에서 그렇게 당하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당하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당히 미국이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행으로 싸워줄 수 있는 게 한국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개미 사회를 보더라도 상당히 신중합니다. 전쟁하는 거라든지 이주하기 위해서 컴플렉시티 복잡성을 이루는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개미 몸으로요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합니다. 거기다 이제 전사한 그 개미들을 처치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간 깜짝 놀랄 만큼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귀감을 사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사이는 인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그 개미 연구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밝혀집니다. 개미 사회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하는 것들이 뭘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설프게 곤충 사회는 어설프고 그런 문화가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인간보다도 훨씬 더 한 6배에서 몇백 배의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그런 체질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그렇게 자만하고 대단한 걸로 착각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시간이 되고 개미나라를 이렇게 구경함으로써 많은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터득해서 귀감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